새벽 시간 거제 한 선착장 인근에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남성 3명이 한 명을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주변엔 또 다른 여성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의인인가 폭행범인가입니다. 자, 이 사건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걸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 내용 자체는 많이 기억하시는데 이게 이후가 어떻게 됐는지는 거의 아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자, 6년 전인 2018년 경남 거제에서 벌어졌던 실제 사건. 자, 길을 가던 행인이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딱 멈춰섰습니다. 네, 2018년 10월 4일이었습니다. 오전 2시 30분 정도였고요. 이 차를 타고 가던 남성 3명이 뭔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차를 멈춰 세웠어요. 체격이 좋은 남성이 사람을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걸 봤던 겁니다. 차를 멈추고 봤더니 어떤 여성이 피를 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 남성이 내가 경찰인데 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바로 거기서 이 3명이 이 가해자 한 남성을 폭행을 해서 이제 제압을 한 겁니다. 저항을 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주어서 생활하던 50대 여성이었고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5시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에 다발성 골절,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돼 있었던 거예요. 자, 젊은 남성이 50대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해서 거의 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다가 다른 남성 3명에게 제압을 당했던 겁니다. 자,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가해자는 20살 박 씨로 이 당시 끔찍한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이 박 씨는 피해자를 발로 무차별 폭행을 했고요.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수십 차례 내동댕이 치기도 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폭행은 30분 동안 잔인하게 이어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박 씨는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이었지만 50대 피해자는 키가 132cm에 체중 31kg으로 아주 왜소한 체격이었습니다. 박 씨는 특히 피해자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는데요. 박 씨가 인정한 폭행 횟수만 72번이었습니다. 또 박 씨는 폭행 중간중간에 피해자가 살아있는지 관찰하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버려두고 달아났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채 끌고 다니다가 목격자들의 눈에 띈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오 교수님, 180cm 신장을 가진 저 녀석이 정말 130cm 키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중년 여성을 일방적으로 지금 저렇게 더군다나 살려달라고 막 손을 이렇게 비는 사람을 더 그렇게 폭행을 하고 하의를 벗겨서 바닥에 질질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어떤 관계도 없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한 상대를 선택해서 자기의 어떤 그 화풀이의 어떤 대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이 가해자가 20살인데요. 이 그 당시 입대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도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폭력성이 기본적으로 있는 데다가 이 사건이 발생되기 한 2~3시간 전에 평소 좋아하던 여성들과 함께 이제 3명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좋아했는데 그 여성이 다른 남성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격분해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집으로 귀가하던 도중에 바로 선착장 인근에서 아까 그 50대 피해자를 보고 그냥 무차별 폭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조사 내내 자기는 왜 거기 갔는지 왜 때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로는요. 범행 당일에 박 씨가 경찰에 연행된 직후에 지구대 안에서 자기 그 운동화에 피가 묻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증샷으로 남겼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사실 이 인간 같지 않은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워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가 짝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술자리를 박차고 나가가지고 한 짓이 바로 저겁니다. 자, 저 정말 벼랑간 폭행을 당해서 숨진 50대 저 피해 여성. 동네에서도 정말 마음씨 좋기로 소문난 착한 이웃이었다는 거죠. 동네 주민의 당시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시청에 소속돼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 우러나가지고 이 동네 쓰레기는 다 치웠습니다. 그분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동네 쓰레기는 다 줍고 다닙니다. 그냥 쓰레기만 줍고
뭐 사회에 봉사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죽고 다녔던 분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2018년에는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땠길래 저런 놈을 신상 공개도 안 했던 걸까요? 그러니까요. 참. 근데 더 문제는 경찰은 살인 고의가 없다면서 상해치사로 검찰에 올렸는데 살인 고의가 없다고요? 예예. 검찰에서 살인죄로 적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 박 씨 휴대전화인데 충격적인 살인 정황이 밝혀졌어요. 범행 이틀 전에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사람이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검색을 했던 정황을 봤습니다. 또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폭행한 내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다시 폭행하고 또 다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관찰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결국은 자신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약자를 지금 살해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이 피해 여성은 남편 일찍 떠나보낸 뒤에 자식도 없이 이렇게 폐지 생활, 주거 생활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맨 처음 전해드렸을 때 저 폭행 상황을 보고 성인 남성 3명이 달려서 저 자식을 제압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의인인 분들이 역고소를 당할 뻔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당시 신고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인터넷에 쓴 그 댓글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댓글 내용에 따르면 일단 먼저 당시 신고자가 박 씨를 제압하기 전에 경찰에게 연락을 해서 가해자를 때려서 제압을 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허락을 받고 박 씨를 폭행해서 제압을 했는데 이후 경찰이 와서 신고자들이 박 씨를 넘겨주고 같이 파출소로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가해자 박 씨의 모친과 누나가 적반하장으로 나왔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가 있는 병원에 먼저 가보라는 말을 듣더니 내 아들이 그랬다는 증거가 있냐, 조사 똑바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경찰도 신고자들에게 범인을 왜 이렇게 심하게 때렸냐 이런 말을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자는 이 범죄자를 잡아도 대충 넘기려는 경찰의 모습에 화가 났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가해자 박 씨가 이 신고자들을 고소하지 않아서 해당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가 됐었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 자식 형량이 어떻게 나왔죠? 형량은 사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20년으로 감형을 했습니다. 근데 감형 사유가 사람을 다시 죽일 것 같지 않다라는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신청했는데 그것도 또 기각을 했습니다. 자, 오 교수님, 이 자식이 21살인가 그래요. 네. 20년 다 채우지도 않겠지만 20년을 꼬박 채운다 그래도 30대 후반 딱 40살 정도에 나옵니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일단 그 경찰이 이 상해치사로 그 의유를 해가지고 송치를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가고요. 또 법원은 또 무슨 근거로 또다시 살인을 저지를 그 개연성이 없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도 기각을 했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는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서 화가 나서 그렇게 우발적으로 저지른 같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범행 이틀 전에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죽으면 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검색했잖아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계획살인의 어떤 그 정황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어떻게 20년 그리고 거기에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기각을 해버렸나.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강력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무조건 나만 손해다. 나만 손해다 이런 생각. 법이 과연 피해자를 지켜주는 건가? 지켜주기는 하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오늘 이 사건을 준비한 것도 이자가 몇 년 형을 받았는지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